지난 시간에 살면서 걸러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책이 있더군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가 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평소 제 생각과 흡사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1탄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시리즈로 한번 내용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소개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1탄이 궁금하면 영상 끝에 있는 참고 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옳다고 여기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 이야기를 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이야기하느라고 바쁩니다. 괜히 이런 사람을 설득하려 힘 빼지 말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리를 빨리 끝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늘 과거의 추억에 빠져있는 사람들 역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때가 좋았다 하며 과거만 바라보니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죠.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에서는 진취적인 사람들이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봐도 듣지 않으니까요.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또 적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하죠. 이 사실 하나만 명심해도 사회생활이 편해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타인 의견은 쉽게 무시하죠.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미래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지식과 경험에 안주합니다. 에고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측은하게 바라본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어린이들은 만나는 사물마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당연시하죠.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제의 방식을 답습하고 반복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감탄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일상이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지루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앙드레지드는 시인은 자두를 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복과 답습을 피하고 낯선 것과 만나는 것을 즐겨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아마 쳇바퀴 도는 다람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기다렸다는 듯 공부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부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가 1, 2년 사이클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 첨단 지식으로 통하던 것들이 이제는 구닥다리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야 경쟁에서 지면 성적이 나쁜 것만 감수하면 되지만 사회에서는 밥을 굶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지식을 받아들여서 일에 적용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만약 사장이 책을 읽지 않는 회사라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회사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가장 성공하고 바쁜 CEO들은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라도 책을 봅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책을 보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책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깨닫고 그 결과를 인생과 일에 고루고루 적용을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과 의견을 나눌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충실해질 겁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한 척 하다가도 필요가 충족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다 도움이 필요하면 짠 다시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치로 못을 박은 후에 공구함에 보관하고 다시 쓰기 전까지는 망치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결국 인간성이 소문이 나버리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안면을 싹 바꾸는 사람들도 있죠. 배은망덕한 사람들인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매몰차게 구는 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죽는 소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게 되면 안면몰수에 들어가죠.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준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보답을 하겠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싹수부터 다릅니다. 고교 시절이나 대학교 때 조과제를 하면 늘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다가 결과물을 제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대부분을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무임승차인데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임승차족들은 조직의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팀워크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인사를 방해하니까요. 여러분이 힘들여 만든 실적까지 자기 것으로 빼먹고 마는 사람들은 절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염치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렴치라고도 하죠. 요즘 세상에는 모렴치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을 동료에게 떠넘기고 또 의무는 거부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직원, 입법 활동은 안 하면서 세비만 챙기는 국회의원, 자기 집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이 모렴치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모렴치한 사람이 결국 모렴치한 사회를 만드니까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도 항상 늦어요. 그런데 변명도 매번 똑같습니다. 차가 막혀서 말이야. 나오려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만 매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 전까지의 동선에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스케줄을 딱 맞춰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본인 뜻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시간에 딱 맞춰 움직이니까 안 늦을래야 안 늦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얼버무릴 게 아니라 본인이 30분 늦으면 다른 일행의 30분이 각각 낭비되는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더 낫습니다. 약속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일을 한들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미국 생물학 교수 게럿 하디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급한 개념인데요.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무차별 남용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장에서 어부들이 어획량을 늘리려고 포획 금지된 크기의 생선을 남획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머지않아서 어족의 씨가 마르겠죠.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나라 어부들은 새끼들을 딱 잡아도 바로 놓아주지만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부들은 그런 사실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마구잡이로 어장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유주의 비극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자기 차 아니라고 난폭운전을 하거나 혹은 과속을 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 또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고 쓰레기 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죠. 이처럼 내가 지키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조직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지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타인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성과 인품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관전이었습니다.